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올해도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분기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다들 새해에 다짐했던 목표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대부분은 이뤘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으신 거죠. 새해가 되면 올해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 올해는 정말 다를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헬스장에도 꼬박꼬박 다니고 SNS에 운동하는 것도 인증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 정말 열심히 운동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주가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회사에서 야근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어제는 회식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질 않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헬스장은 운동은 하지 않고 돈만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을 하게 되죠.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운동은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정말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씩 책은 읽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가도 책을 읽다가 지루해지거나 또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덮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면 다시 책을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올해는 잘 안 됐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10kg 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칼로리를 세세하게 계산을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친구들과의 그 약속, 그리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되는 회식, 그리고 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날에는 또 이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잖아요. 그렇게 한번 입에 대게 되면 그동안 참아왔던 나의 식욕이 또 폭발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한 번 기회에서 틀어지게 되면 망했어. 이미 치킨이 내 손에 들려있고 다이어트는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낯익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결심하고 수없이 많이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나는 의지력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꾸준함에 대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꾸준함을 완벽함과 혼동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을 매일 똑같은 강도로 매일 똑같은 양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꾸준함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꾸준함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꾸준함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반면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 실패라는 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꾸준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도 사실은 이 고정 마인드셋에서 나온 거예요. 꾸준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나는 원래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만큼을 성취해야지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로 간주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공부하겠어 라는 목표를 정했을 때 어느 날은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0분만 했다, 40분만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패로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30분이라도 공부를 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볼 때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지, 어떤 날은 1시간을 했네, 어떤 날은 30분밖에 못 했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가 꾸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패로 간주함으로써
결국에는 나는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완벽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진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의 개선도 개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과 이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그 목표를 위해 오늘 뭔가를 노력을 했다면 그건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꾸준함에서 볼 때는 사실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함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이어나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 꾸준함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는 아예 그 목표의 허들 자체를 아주 낮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 하루에 1시간, 30분을 책을 읽어야지 라는 목표를 정하기보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 읽기 또는 책 읽기 그 자체를 목표로 둔다면 우리가 이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보다는 오늘도 나는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또 하나 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해 있고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넘치고 시간도 충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떤 날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을 해나가기가 버거운 날들이 많아지고 그걸 못 지키다 보니 또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하는 스스로와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목표를 세울 때 목표치 자체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이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나의 한계치와 마주하게 됨으로써 또 한 번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꾸준함이라는 힘이 생기고 난 후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뭔가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음이 생겼을 때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의 한계와 마주쳤을 때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매일 똑같은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맞지만 현실적인 꾸준함이라는 것은 유연한 일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만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1시간 동안 헬스장에 가거나 야외에서 러닝을 하기, 그리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30분만 운동하기, 정말 내가 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 하기. 이것이 바로 유연한 일관성입니다. 운동이라는 그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그 강도는 조절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면서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나 이 양보다는 오히려 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꾸준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방향도 유지하면서 속도도 내고 양도 많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했음에도 아직도 나는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제시한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매일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나는 운동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2배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과정에 집중해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통상 결과에 집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1등을 했고,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누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지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 중심의 목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결과 대신에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자의 습관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것을 시스템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목표는 당신이 얻고 싶은 결과이고,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목표는 방향을 잡아주지만 시스템이 진보를 만든다. 쉽게 예를 들어 결과 중심적 사고는 한 달에 책 5권 읽기라고 한다면, 과정 중심적 사고는 매일 잠들기 전 책 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성취감이 이 행동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꾸준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유연함입니다. 꾸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매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 꾸준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매일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최소한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날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져도, 조금 부족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년에 시작했다가 중단해버린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꾸준하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화이팅!